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자, 그쵸,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자, 네오셈은 도대체 어떠한 기업이고요,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초보자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오셈은 한마디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특히 SSD 테스터 시장의 절대 강자예요. 여러분들, 반도체를 다 만든 뒤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걸 후공정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네오셈은 컴퓨터나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속 저장 장치인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회사의 핵심 매출 구조는 세 가지죠. 첫째는 현재 매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기존 SSD 테스트 사업이고요. 둘째는 메모리 반도체 신뢰성을 극한의 온도로 테스트하는 MBT, 모니터링 버닝 테스트 장비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네오셈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미래 먹거리, 바로 차세대 CXL 검사 장비와 PCL이 젠6 테스터 개발입니다. 결국 이 회사는 글로벌 AI 서버 확대로 인해 초고용량 SSD 수요가 늘어날 때 그 장비가 불량인지 아닌지 완벽하게 걸러내는 반도체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며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주가는 어디 와 있고 최근 시장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며 조정을 겪었는지 최신 재무 데이터와 뉴스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짚어볼 텐데요. 주주분들이 반드시 집중하셔야 하는 구간입니다. 네오셈의 주가는 얼마 전 21,400원이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현재 고점 대비 40% 이상 밀린 11,000원대 중후반에서 승고리그를 하는 조정 국면에 진입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앉은 데는 최근 발표된 2026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에요. 최근 보고서 분석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리스크가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1분기 매출액이 145억 원, 영업이익 6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4%대까지 떨어졌다. 메모리 업황 부진의 여파와 장비 인도 기간인 리드타임 때문에 단기 실적 둔화는 경고 신호가 켜진 것이죠. 게다가 장부상 재고 자산이 131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54억 원이나 급증하면서 시장은 장비가 안 팔려 쌓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해석과 강력한 한방도 있죠. 뭐다? 부채 비율이 없다는 거죠. 첫째, 대규모 전환 자체가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부채 비율이 28%란 역대급 안정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차익급도 160억 원대로 대폭 줄어 재무 구조가 매우 깨끗해졌어요. 둘째, 영업 실적은 둔화했으나 환율 효과 등으로 인해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24원으로 증가했어요. 무엇보다 늘어난 재고 자산은 안 팔린 덤핑 재고가 아니라 CXL 3.1 및 PCL이 젠6 장비 글로벌 고객사 대규모 수주를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둔 차세대 장비 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조정은 본업의 단기 실적 공백에 따른 변동성이지만 재무적 체력과 차세대 무기를 충전하고 있는 중장기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요, 최근 시장 좀 봅시다. 최근 시장은 너무나도 변동성이 심하죠. 하지만 외국인들의 돈의 방향은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절대 안 사죠. 여러분들, 예, 다음 폭등주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다음 폭등주는 뭘까요? 저는 로봇주라고 합니다. 어제도 어때요? 현대자동차 파업 이슈가 나왔고요. 또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도 있었죠. 이제는 뭐다? 로봇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는 로봇을 얼마나 오래 지탱하느냐, 뭐다? 로봇의 배터리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 배터리 핵심 관련주를 무료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미리 제가 핵심 리포트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순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빨리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영상 끝에 말씀드리니까 집중해 주시고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종목은 추세가 어때요? 여러분들 추세가 어떤 것 같아요? 추세가 상승 추세예요? 하락 추세예요? 추세는 하락 추세란 말이지. 그쵸? 예. 여기에 고점을 뚫지 않는 한, 그쵸? 전에 고점을 뚫지 않는 한 여러분들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앞에 고점 적어도 14,000원 정도를 뚫어주는 자리가 나와야 돼요. 그때 매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추세 자체를 변경시킬 수는 없잖아요. 뭐다? 추세는 지금 하방이라는 거죠. 연형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매수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한 14,000원 정도 안착했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레오셈은 단순히 고점 대비 떨어졌으니 나쁜 주식이다, 혹은 CSL 대장주니까 무조건 내일 폭등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응하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고도의 기술 장비주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지집하신 평단가가 15,000원 위인지, 아니면 현재 손실 구간에서 효과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신규 진입 자리는 어디인지에 따라 여러분만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특히 향후 글로벌 반도체 사들과의 비공개 차세대 장비 공급 계약 일정이나 장비에 찍힌 재고 사전이 매출로 변환되는 정확한 리스크 체크본을 아는 것이 다가올 하반기 매매의 성파를 가를 거예요. 네오셈의 실시간 기간 외국인 수급 분석과 증권사 리포트 기간의 가격 대응 구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번호 종목 아니면 네오셈이라고 문자 주시면 어려운 시장에서 정확한 무기를 들고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바로 제가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핵심 정보 공개합니다.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